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유아라 닥터. 오늘의 주제는 숨쉬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 비염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네. 코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감기 때문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벼운 코감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비염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코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네. 네, 주위를 둘러보면 열은 나지 않는데요. 콧물이 나온다든지 코 막히든지 재채기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원인이 무엇일까요? 금방 이야기했던 쌀쌀한 날씨나 차가운 날씨, 이게 사실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코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과 폐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이래 가진 공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코가 쌀쌀한 날씨 때문에 온도가 잘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코가 과민해지기 때문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과민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요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기의 어떤 특징입니다. 네. 비염이 사실 원인이 좀 네.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도 또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주로 나타나는 것이 계절성인 어떤 코감기 증상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로 이제 누런 콧물이 많이 나서 옛날 명찰 밑에 이렇게 코수건을 두고 콧물을 이렇게 잘 없애는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그런 누런 코는 없어지고 네. 대부분 이제 맑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되는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종류가 많이 생겼고, 예. 그것 말고도 코가 건조하거나 말라서 밤에 이래 콧물을 코에 일부러 이제 물을 적신다든지 코가 건조해서 따갑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옛날 말에 이제 건강한 개를 살려면 코가 촉촉한 개를 사듯이 코에 촉촉한 어떤 점액이 있는 윤기 있는 액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겼다고 본다면 요즘에는 코 건강이 좀 사람들이 많이 나빠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예,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거는 코감기나 축농증에서도 아주 흔히 나타나는데요. 그 비염에서 나타나는 증세하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비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보통 침입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는 맑은 콧물이 나타났다가 뒤에는 차츰 점액성의 찐득한 콧물이라든지 누런 콧물로 변성이 되면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완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네. 또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 조직 자체가 이래 압박통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누런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맑은 콧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콧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세와 과정이 다르군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자가 진단한다면 어떤 걸 통해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보통 이제 면역의 위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계속 이래 반복적으로 반응하듯이 똑같이 급하게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는데, 네.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코막힘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인데, 예. 맑은 콧물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든지 재채기가 폭풍처럼 계속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가려움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코막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중에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보고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찬바람이 불면 더 괴로운 질환이 있으니 반복되는 재채기와 코막힘, 콧물까지 동반하는 비염. 한방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 먼저 병력 청취와 더불어 진맥을 통해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본격적인 검사는 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육안으로 보기 힘든 코 안의 점막 상태를 관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한방에서의 비염 치료는 크게 내치와 외치, 근본이 되는 치료와 함께 코 점막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내치로서는 기관지라든가 목이라든가 코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유관 장부의 기능, 면역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코 점막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점막의 과민 반응을 줄여주고, 즉 코 점막에 충혈된 붓기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점막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외치에 해당됩니다. 한방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 그 전에 증상 완화를 위한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한방에서 빠질 수 없는 침구 치료. 코와 관련된 각 혈자리에 침을 놓아 폐와 호흡기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준다. 이와 더불어 건조해진 코 속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훈증요법을 병행해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코 점막이 창백하면서 부종이 되는 이런 온도가 낮아서 생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 자체의 온도를 조금 더 잘 올려줄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코의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훈증을 해주게 되면 코의 점막 부종도 개선이 되고 증상이 완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죠. 뜸에 열기를 투입시켜 찬 기운을 제거하는 뜸 치료는 원인 치료에 가까운데 몸이 찬 여성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비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콧물과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고여있는 콧물을 배출시키는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배농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많이 없애주고, 찐득한 코가래가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목 쪽으로 항상 답답한 경우, 즉 코 맹맹이 소리를 비염 환자분들은 많이 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염은 한번 생기면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코의 점막을 활성화시켜주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향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약 스프레이 흡입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꾸준한 노력과 세심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비염.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건강한 코를 만들어보자.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법 잘 봤는데요. 네. 네, 원장님. 비염 치료에 있어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하나요?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꽃가루라든지 찐득이의 어떤 원인균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긴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요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저희 한의학에서는 똑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결국은 본인 자신의 어떤 온도라든지 습도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 온도를 빨리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 사람은 맵거나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으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꽃가루나 먼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된 사람들은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외부의 습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원인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어떤 장점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치료법이든 그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께서 네. 이제 선택을 해서 현명하게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염 증상을 방치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코라는 것이 단순하게 코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목구멍이라든지 위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하고 코 사이에 있는 비루관에 염증이 생기면 네. 눈악염이 생긴다든지 할 수 있고, 귀하고 코 사이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 뒤로 코가래가 넘어가면 기침을 일으키거나 기관지염이 생길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위장에 만약 가래가 넘어가면 가벼운 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의 위기의식인데 면역 자체가 우리 몸의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가 너무 많이 어떤 예산을 쓰게 되면 네. 우리가 북한이 이제 경제가 피폐해지듯이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의 어떤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줄어든다든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돼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이 오랫동안 되게 되면 예. 콧물이 많이 빠져나감으로써 얼굴이 푸석해진다든지 화장이 잘 받지 않는 그런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코를 치료한 데서 단순히 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비염하면 콧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콧물을 보면 그 코의 건강을 어떻게 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라는 것이 이제 콧물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맑은 콧물과 흰 콧물과 누런 콧물로 보통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맑은 콧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비염의 초기라든지 혈관 운동성 비염에 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누런 코 같은 경우에는 흰 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비염이 조금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만성 비염이라든지 만성 어떤 염증이 왔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누런 콧물 같은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코에 뭐 악성 종양이 생길 때 나타나기 때문에 콧물에 따라서 병의 정도가 서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비염 환자들이 가장 좀 고통스러워하는 네. 게요. 코막힘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 재채기일 텐데요. 그렇죠. 뭐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코가 막힌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코 점막이 부어서 호흡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본래는 이제 코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도를 잘 조절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코를 부풀게 만들어서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끌어올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배에 핫팩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집에서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전기를 흡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게 되고 그것 외에도 뭐 생강차라든지 대추차를 꾸준하게 먹게 되면 코가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설까요? 요즘에 코 건강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는데요. 코 건강에 관한 진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나잘란이에요. 오늘의 건강 궁금증은 한국조리사관학교의 예비 요리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다 같이 따라와. 오늘의 주제, 코 건강을 위해서는 코털을 네모하는 것이 좋다. 손끝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요리사들. 미각은 기본, 뛰어난 후각까지 갖춘 그들의 선택은? 자르는 게 좋죠.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뽑아서 먼지 들어오는 거를 못 막게 하는 것보다는 자르는 거요. 코 속에 미세한 상처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뽑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뽑는 게 더 깔끔하니까. 뽑으면 잘 안 나을 것 같아서. 다리털도 밀면 까칠까칠해지는데 코털도 자르게 되면 까칠까칠하게 날 것 같습니다. 코 건강을 위해서는 코털을 뽑는 것보다 자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세.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던 나잘난 여사. 바로 그때! 아이, 근데 이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 정체는 뭐지? 참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식탐. 맛있는 냄새 한번 먹어볼까? 나잘난 여사, 궁금증 해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보기도 좋고 무엇보다 냄새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근데 교수님, 코 건강을 위해서 코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코 건강 위해서 술, 담배 안 하고는 있는데 코털 관리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궁금증 해결하기 전까지는 드실 수 없습니다. 아이 교수님, 정말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요. 더 잘난 박사, 빨리 도와줘요. 네? 나잘난 여사, 궁금증 해결해드리면 4천 땡겨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 한 몸, 이 한 코털 바쳐서 제가 직접 실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더 잘난 박사가 찾아간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코 건강의 모든 것을 다루는 고윤종 한의사. 네, 원장님. 네. 코 건강을 위해서는 코털을 뽑는 게 좋은가요? 자르는 게 좋은가요? 코털은 그냥 두는 게 좋은데요. 외관상 보기 흉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더 잘난 박사님 코털 직접 뽑아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 어떨까요? 제가요? 전격 실험에 나선 더 잘난 코털을 뽑았을 때와 잘랐을 때의 코 점막 변화 상태를 각각 비교한 결과 코털을 뽑았을 때 코 점막이 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관리법은 무엇일까? 예, 보통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코를 세게 푼다든지 재채기를 하면서 심하게 코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코를 세게 푸는 경우는 코 점막에 살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세게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털의 경우는요, 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뽑는 경우가 많은데, 코털은 손으로 직접 뽑지 마시고요, 코털 가위라든지 코털 면도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코털을 뽑아 생긴 모공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것. 습관처럼 코털을 뽑았던 더 잘난도 실험 후 코털 면도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코 건강을 위해서는 코털을 뽑지 말고 간단하게 자르기만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네. 건강에 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더 잘난 박사 고생이 참 많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원장님, 이 공부가 많은 학생들 이 비염에 관해서 한번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청소년기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머리가 조금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코라는 것이 사실은 부비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많이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더워지면 물을 보내서 순행식으로 식힌다고 생각한다면, 코라는 것은 공기를 흡입해서 뇌에 열을 식혀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가 막히게 되면 뇌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집중하는 힘도 떨어지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코병이 걸리게 되면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전자에 쑥을 넣어서 늘 이렇게 김을 세워주시면 코가 환기가 잘 돼서 공기를 많이 흡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폐렴이 걸린다든지 기관지염이 걸린다든지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절기에 코 건강을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더운 증기를 자주 마셔주는 것이 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아이디 LODOX13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코가 자주 막혀서 일부러 좀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매운 음식을 즐겨 드시고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떨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매운 음식은 대부분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비염이 걸린다든지 맑은 콧물이 나올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코 점막이 과민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하게 먹는 것이 상당히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 건강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예. 코라는 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자자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코 자체가 사실은 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3분 못 쉬면 사람이 죽게 되지만 음식은 3일 먹지 않아도 사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력하고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뇌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 건강은 사실 우리 몸 전체 건강하고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코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권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부가 호흡을 하듯이 코 건강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등을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등을 미는데 오히려 코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나 보네요. 등 자체가 사실 폐하고 연결되는 경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생강이라든지 대추차 같은 경우는, 생강 같은 경우는 매운맛으로
코를 뚫어주고 그다음 코의 온도를 올려주니까 공기의 온도를 잘 조절해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추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 찐득찐득한 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강 점막을 따뜻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추하고 생강을 같이 끓여가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그 말고도 코 점막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코가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주로 살구식 기름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꿀이라든지 그다음에 참기름이라든지 코에 점막에 발라주면 점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체에서 어느 부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가 또 우리 몸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새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함께 하신 분은 갑산한의원의 이상곤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가 막히면 인생이 막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네요. 네. 야, 그냥 흘러들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성장 발달 장애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요. 질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럼 유아라 닥터 트위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최고 권위의 전문의들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